요즘 같은 불경기에 인테리어 공사 앞두고 많이 설레이고 걱정도 되시죠? 걱정되시는 게 당연해요. 인테리어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약서 사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나는 호구입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수천만 원 쓰고 후회하기 싫으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10년 동안 현장에서 뼈가 굵은 제가 이제는 업계를 떠났기에 할 수 있는 조언들 딱 말씀드립니다. 업체 선정부터 자금 치르기까지 인테리어 호구 탈출의 모든 노하우를 한 편에 눌러 담았습니다. 비교 견적은 최소 3곳 이상 리스트업 하세요. 아무 인테리어 업체나 비교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로컬 업체, 소개 업체, 유명 업체 이렇게 3가지 업체는 꼭 포함해서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로컬 업체는 이사갈 단지 근처나 부동산 옆에 보면 꼭 하나는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해당 아파트 공사 경험이 제일 많아요.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로컬 업체들은 이런 특이사항이나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점은 그 업체에서 하는 디자인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업체 포트폴리오 보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계약까지 안 가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만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상담 진행만으로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 지인이 공사 후 만족했던 업체를 소개받아보세요. 이런 업체는 그래도 한번 검증된 업체라는 뜻입니다. 공사 개판으로 했거나 공사비가 너무 비쌌거나 AS 제대로 안 해주거나 이런 업체였다면 남한테 소개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지인이 인테리어 업자라던가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경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지인이라고 특별히 저렴하게 해주는 경우도 잘 못 받고 오히려 지인이라 꼼꼼히 따지는 게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견적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데서 견적 받아오면 그것보다 100만 원 싸게 해줄게. 라고 하는 지인은 일단 걸으세요. 부동산 소개는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소개비 제일 많이 떼먹는 곳이 부동산이고 이 소개비는 여러분의 견적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이름난 업체나 플랫폼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 견적 받아보세요. 이런 업체들은 견적가 자체는 굉장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증이 되었고 그만큼 공사 경험도 많습니다. 이건 최근 디자인 트렌드나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뜻해요. 업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예산이 맞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업체들과 견적 미팅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내 집 인테리어에 적용할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기업 브랜드의 업체들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비싸도 돈값을 하면 소비하는 게 현명한 소비겠죠. 개인적으로 대기업 브랜드들은 가성비나 가심비가 떨어집니다. 업체당 이틀 투자하셔야 합니다. 시간대만 다르게 해서 여러 업체 같은 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하루는 현장에서 현장 미팅, 하루는 업체의 영업장에서 견적 미팅 진행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서 미팅을 진행해야 업체에게 공사 범위나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해 놓은 설계들을 리스트업해둔 업체들에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전달하세요. 현장에서 업체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유도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동일한 기준을 줘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비교가 끝나고 업체를 최종 선택한 후에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견적 미팅을 영업장 말고 카페나 외부에서 하자는 업체는 일단 걸으세요. 자신 있는 업체는 오히려 고객을 내 영업장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실제 영업장도 없는 유령 업체는 중간에 도망가도 못 잡아요. 공사 끝난 후에도 AS 생겨서 연락하면 연락 두절일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영업장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만약 이런 통으로 적힌 견적서를 보여준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좋은 견적서는 타일 크기, 브랜드 등 디테일한 정보가 명확합니다. 견적서 상의 내용들이 양심적으로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기업이윤과 자비의 합은 15% 내외가 적정선입니다. 그렇다고 단순 비율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비율이 너무 낮으면 자재나 인건비에서 장난쳤다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 이윤 깎아서 공사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싼 업체보다는 적당한 이윤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게 좋은 업체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인지도 꼭 체크하세요. A 업체가 더 싸서 계약하려는데 허허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라고 하면 결국은 A 업체가 더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현금하시면 부가세는 빼드릴게요 라고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탈세 목적입니다. 인테리어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고 기록 없이 공사 진행하셨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하게 세금 내고 공사하자고요. 계약서 길다고 대충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해에 안 가는 조항이 있다면 꼭 물어보고 확인하세요. 다음 4가지는 특히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꼭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첫째, 지체보상금. 공사기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아요. 가전, 가구, 이사업체 다 공사 마감 일정에 맞춰서 잡아놨는데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피해액 만만찮아요. 지체보상금은 지연일당 얼마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관련 보상 조항도 꼭 넣으세요. 자신있게 일정 지켜서 공사하는 업체는 이런 조항 넣자고 해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흡연 금지 조항. 인테리어 하는 가구 중에 신혼부부의 비율이 엄청 많을 거예요. 좀 있으면 사랑스러운 2세가 태어날지도 모를 새집에 담배 냄새 배는 거 두고 보실 건가요? 실내 흡연 금지 조항 꼭 넣어달라고 하시고 어길 시 보상금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특히 도배 후 흡연 적발 시 전체 도배 새로 해준다는 조항도 넣으면 좋습니다. 내가 안 볼 때 작업자가 피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는 업체는 걸으시면 됩니다. 스스로가 현장 관리, 작업자 관리 못하는 업체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셋째, AS 기간. 법적으로 하자담보 책임 기준이 존재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범위가 핵심입니다. 도배, 타일, 마루 등 마감재는 1년, 방수, 급배수, 냉난방 등 설비료는 3년이에요. 두루뭉실하게 일부 유무상 AS 이런 함정 문구 꼭 확인하시고 공정별 AS 기간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기간 내에는 무상 AS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넷째, 장음 비율.
돈 나누는 비율도 중요합니다. 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부터 70%까지, 장음 20%부터 30%까지를 권장드립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장음은 꼭 최소 20%부터 30%까지 남기세요. 마감 후 받을 장음이 많으냐 적으냐는 공사에 임하는 업체의 마인드를 다르게 합니다. 장음 지급 날짜도 공사 마감일에 바로 주는 거 아니에요. 마감일에 바로 장음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장음을 지급해야 하자 보수해준다는 업체는 거르세요. 장음은 하자 보수까지 끝나고 현장 인계가 마무리된 후 지급하는 거예요. 공사 중 발생한 하자 보수와 살면서 발견되는 AS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장음 지급일을 현장 인계 후 지급으로 계약하세요. 계약서까지 썼으면 이제 공사 시작입니다. 공사 중에 여러분은 까다로운 고객이 되어야 해요. 진행 상황, 특이사항 카톡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시작 전 업체에게 강하게 요구하시고 공사 시작하면 매일 단톡방에서 소통하세요.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셨다면 얘기 안 해도 업체에서 먼저 이렇게 해줄 거예요. 구두 협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공사에 관한 사소한 내용들도 무조건 텍스트와 사진으로 기록 남기세요. 나중에 다른 말 나올 때를 대비해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덮기 전 확인은 꼭 직접 확인하세요. 설비, 누수, 배선 등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나중에 덮고 나면 확인이 안 돼요. 확장부의 난방 배관은 잘 깔렸는지, 단열배 단열재는 잘 들어갔는지, 내가 고른 스펙의 제품이 맞는지 중간중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하고 나면 늦어요. 업체만 믿고 두지 마시고 퇴근 후에라도 최소 3에서 4일에 한 번은 현장 들려서 사진, 영상 남겨두세요. 까다로운 고객은 진상이 아닙니다. 소통을 많이 할수록 업체는 긴장하고 더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내가 부지런해야 좋은 집을 만듭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인테리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크고 작은 하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음 입금 전이 여러분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찍힘, 스크래치 등 눈에 보이는 하자들은 당연히 잘 챙기시겠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하자입니다. 보일러 풀 가동해보세요. 확장한 부분 바닥이 따뜻한지 발바닥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장부 난방에 문제가 있다면 일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꼭 장음 입금 전에 확인하세요. 집안의 모든 수전들 직접 틀어보시고 병이 물도 다 내려보세요. 수압은 괜찮은지, 배관의 물은 잘 빠지는지, 병이는 막히지 않았는지 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명 스위치 전부 켜보시고 켜지지 않는 조명이 있는지, 껐을 때 장황이 남지는 않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창호도 교체하셨다면 실리콘, 방충망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게 머리만 살짝 내밀어서 창틀 실리콘 찢어지거나 벌어진 곳은 없는지, 방충망에 구멍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만 따라오셔도 상위 1% 똑똑한 고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지금 겪고 있는 인테리어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교과서는 여러분의 호구 탈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